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이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리즈에 이어서 유튜버들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이제 유의사항 몇 가지들을 이 국세청에 명시가 되어 있는 자료를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구분. 자, 먼저 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라고 적혀 있어요. 요즘에 유튜버랑 아프리카 TV 등에서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한 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분들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국세청에서 얼마 전에 업종 코드를 신설을 했어요. 전용 업종 코드가 신설이 됐는데요. 하나는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그리고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뭐지? 왜 두 개나 되지? 하나는 과세사업자고 하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뭐 그런 유튜버 분들이에요. 집에서 혼자 간단하게 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면세사업자 코드로 등록을 하시는 거고, 편집자라든지 뭐 촬영해주는 사람 이런 등의 직원이 있거나 전문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 이런 물적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일까? 그리고 이 둘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전 영상에 이어서 이제 회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부가세 주제로 영상을 찍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냥 얘기가 나온 건데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서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1인 미디어. 면세로 해야 될지 과세로 해야 될지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긴 해요. 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 그래요? 네, 이게 근데 되게 좀 애매한 거여가지고. 네. 과세사업자를 할 수 있으려면은,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갖춰놓고 해야 돼요. 이 정도? 그러니까 물적 시설이라고 인적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물적 시설 다 갖춰져 있지 않을까요?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카메라랑 이런 거 그거는 물적 자산으로 이 정도는 안 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뭐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판단 기준이. 진짜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이제 핸드폰을 혼자 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냥 누가 봐도 이제 사실은 면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자. 근데 사실 공무원도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그냥 하면은 과세사업자 내주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과세로 하고 부가세 환급받고 하고 있는데. 네, 면세사업자로 이게 제일 하면,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은 유튜버에서 제일 핵심인데. 면세사업자로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네요. 그러면 면세사업자가 완전 맞고, 처음에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면세사업자가 많고 부가세 내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데, 원래는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에서 환급을 받으면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은 거를 이제 내가 다시 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분들 면세사업자가 아니라 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나? 이거는 뭐 그 분들의 처한 상황을 좀 따져봐야겠죠.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면세사업자인데 과세사업자 코드를 내셨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면세사업자 돌리시던가. 이거는 뭐 상관없이 할 수 있습니다. 돌릴 수는 있어요. 금액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과세로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 갖춰놓고 하실 그쵸, 거니까. 그쵸. 국세청이 아예 이게 코드를 두 개 따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네요. 코드가 두 개가 따로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두 네. 개가 차이가 있네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명백하게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혼자 하시는 분, 네. 이거는 그나마 뭔가를 더 갖추고 하시는 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네. 면세사업자는 감면이 안 돼요. 그러면 면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공제 같은 거를 받는 게 없어요? 네. 청년창업 세액감면, 네. 그리고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이거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 네. 업종마다 이제 받는 게 있고 못 받는 게 있어요. 근데 1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업종이.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프리랜서처럼 하는 거랑 어차피 똑같네요. 면세사업자나 똑같죠? 프리랜서나. 맞습니다. 그래서 대신 면세사업자는 이건 아예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낼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요. 그럼 나는 이미 냈잖아요. 근데 부가세를 이런 거 장비 같은 거 사면서 뭐 200만 원짜리도 220만 원을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면세사업자다? 네. 그러면 그거를 220만 원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부가세 환급은 못 받는데, 받는데 대신 비용 처리를 할 수 비용 있는 처리를 거예요. 할 네. 수가 있다. 네네. 뭐가 유리한지는 좀 따져봐야 되는데 뭐 결과적으로 부가세 환급받는 과세사업자 유리하긴 하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뭐 조그만 사무실에도 인차하고 하는 게 사실 깔끔하죠. 어차피 제대로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실 거면. 자, 여러분, 저도 이 유튜버가 면세도 있고 과세도 있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랐는데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애초부터 제가 개인사업자랑 법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과세사업자로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유튜브가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면세사업장을 운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도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이 개념을 잘 짚고 가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세금 안 내는 건 줄 알았거든요.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즉, 내 세금이 면제라는 게 아니고 면세 물품을 파는 사람들을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한테 좋은 거냐면 소비자한테 좋은 거예요. 물건을 살 때 세금 없이 산다는 얘기니까. 우리 엔간하면 물건 결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공급가액이 있고 부가세액이 있어요. 물건을 사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슈퍼에 가서 우유를 사시잖아요? 우유는 면세품이에요. 영수증 자세히 보시면 부가세가 안 붙어 있어. 식물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면세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세금이 없는 물품을 파는 것이지 사업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를 왜 나눠놨을까? 어차피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똑같은데 왜 얘는 면세고 얘는 과세야? 그렇지 않아요? 과세 사업자가 되면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돈 좀 벌었다 하면 부가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업자가 내는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 그 세금은 소비자가 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비자가 돈을 쓸 때마다 국세청에 일일이 다 세금을 납부할 수 없으니까 물건 파는 사람인 너가, 그러니까 사업자인 내가 이 부가세를 소비자한테 대신 받아서 이거를 국세청에다가 납부를 해주는 역할을 해라 라는 거거든요. 부가세는 사장님들이 그대로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 거지 사장님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랍니다. 이 개념을 왜 잘 아셔야 하냐면요, 면세사업자라면 이 부가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자를 보더라도 환급받을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나는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를 받은 거는 없지만 내가 돈을 쓴 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면세사업자라고 내가 쓴 돈까지도 면세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부가세 10%를 합쳐서 돈을 썼잖아요. 소모품비도 있을 수 있고 임차료도 있을 수 있고 부가세 10% 합쳐가지고 돈을 썼거든요. 그거는 원래 소비자가 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게 맞습니다. 과세사업자라면 어쨌든 이제 내가 쓴 돈에서 이 부가세 10%를 또이또이 시켜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그 과정 자체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부가세 환급받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바로 전 영상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부가세 납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면세사업자의 장점으로도 꼽고는 있는데, 뭐 부가세 그거 어쨌든 사장님 돈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진짜 장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봤더니 그런 거는 있어요. 이제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비용 처리를 할 때 부가세를 뺀 금액만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 면세사업자는 내가 부가세까지 합쳐서 썼으니까 그 금액 전체를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비용 처리를 좀 더 많이 해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면세사업자가 큰 장점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대부분의 1인 유튜버 분들이 이 면세사업자로 시작하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과세사업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직원을 고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회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 임차를 해서 그 임차료를 비용 처리를 하고 있으면 그래도 좀 깔끔하게 과세사업자 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이 둘을 구분을 잘 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주의사항들과 이제 꿀팁. 여러분, 어차피 유튜브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소득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모든 다른 소득들과 나중에 결국에 합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뭐 계중에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그건 나중에 좀 넣어도 아직 알기엔 너무 복잡해. 여기서 잠깐, 이게 또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예로 들어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는데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 넘어갔다. 그럼 건강보험의 피부험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게 왜 나와? 왜 나오긴요. 이 4대 보험도 소득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연간 내가 10만 원만 벌었어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게 또 이 4대 보험이라는 이 엄청난 것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여러분 주의사항이니까 이것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득이 적으신 분들, 연간 소득이 약 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느니 개인으로 또는 프리랜서로 좀 버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얘기한다고 걸리는 건 아니겠지? 이게 세금만 신경 쓰고 있다가 갑자기 막 4대 보험 용지 날라오면 진짜 화납니다. 이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난이 아니에요. 이 다방면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진짜 개인 사업,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각종 처리들을 다 신고를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건 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금 관련된 공부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부터 차곡차곡 열심히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직원도 잘 쓸 수 있고 이제 세무사 수임할 때도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실익이 있습니다. 유튜버분들 뿐만 아니라 이제 프리랜서로 그냥 지금 뭐 다른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거나 아니면 소득이 더 잡히거나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영수증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으로 이제 거래를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세청으로 바로 자료가 넘어가서 장부를 좀 더 쉽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내가 점검을 해가면서 세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종합소득세를 어떻게 하면 덜 낼 수 있을까? 절세예요, 절세. 우리의 대관심사는 이거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겠지만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이런 장비들, 그리고 뭐 스튜디오 렌탈 비용, 사업에 필요해서 사용한 금액들은 모두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500만 원을 벌었는데 지출을 300만 원 했어요. 그럼 200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돈을 썼는데 세금도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이랑은 좀 다르죠. 내가 직장을 다니려고 쓴 돈을 비용 처리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카드를 썼으면 소득을 공제를 해주기는 하는데 그 비율이 있잖아요. 그대로 공제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사업자들에게 비용 처리라는 어떻게 보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건 거죠. 그때 이제 지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나의 사업적 지출이랑 내 개인 지출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거나 영수증 받는 거는 사업적인 용도라고 좀 많이 뚜렷한 편이에요. 특히 직장인이시면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내역은 연말정산에 넣고 어떤 건 사업을 위해서 쓴 거고 카드 내역을 막 보다가 엉망진창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는 하나를 그냥 따로 만드시고 사업용이라고 내가 꼭 이름을 붙이세요. 사업자 전용 코드라고 나와 있는 거를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개인 신용카드 하나를 그냥 사업용으로 그냥 네임택 붙이고 사용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라고 등록을 해 놓으세요. 그럼 그 카드로 사용을 한 거는 다 사업용이다 라고 미리 선포를 하고 쓰는 거라 나중에 장부 정리하시기도 굉장히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로 들면 바로 얼마 전에 떴던 건데 세무회계 수수료를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었고 청년인 직원을 고용을 할 때도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있고요. 뭐 얼마 전 신문에는 뭐 알바를 고용을 해도 보조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이런 세제 혜택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편인데 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가능한 혜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번외의 얘기긴 한데 좀 알려드리면 내가 채널이 점점 커져서 이제 광고주한테 의뢰를 받고 영상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내가 10%의 부가세를 얹혀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내가 프리랜서나 면세사업자로 있으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못해요. 그래서 원천세인 3.3%를 떼고 이제 돈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광고주가,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준 업체가 국세청에다가 이거를 신고하는 시점이 좀 다 다를 수도 있어요. 돈을 받은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이제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내 소득이 이제 국세청에 잘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장부를 잘 작성을 해 놓으셔서 이제 내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를 미리 예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소득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알지? 정확히 얘기하면 기억을 못하는 소득이 막 잡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막 세무사 찾아가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자주 발생이 되니까 미리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 자, 어려운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이 상반기에는요, 진짜 세금 신고도 해야 되고, 보수총액 신고, 막 지급명세서, 각종 신고들이 진짜 많은 시즌인데, 사업 초창기이신 분들은 진짜 혼돈의 시기이기도 해서, 이렇게 좀 개념이 좀 잡히시면 좋겠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념들을 잘 몰라가지고, 책을 진짜 많이 사서 봤거든요. 매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쉬운 내용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영상을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